오늘은 교통사고 합의를 하고 난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겁나 길어요. 아마 녹음도 한 번에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몇 차례 나눠서 할 생각이고, 제가 오디오 편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량이 뒤죽박죽일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 점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이 엄청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20년 만에 논술 시험 본다는 기분으로 구조부터 짜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서가 1. 나는 왜 합의금을 높이 받을 수 있었는가? 2. 합의 이후의 치료비는 어째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가? 3. 합의 후에 얼마나 지나야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가? 4. 꼼수. 5. 사보험과 욕심. 6. 그래서 합의 후 치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순서가 될 거예요. 서론. 유튜브에서 합의 얘기를 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합의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니까 치료 충실히 받으시고 그 후에 합의하시라. 저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 전부 다 같은 조언을 하죠. 하지만 합의 시점을 완치 이후에 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보통은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아직 좀 아프더라도 합의하시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다 나은 상태에서 합의하시는 게 아니니까 합의 이후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의할 점이 있나,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오늘 하려는 이야기 중에 일부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던 초기에 다룬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링크는 연결 안 할 거예요. 정말 초창기에 대본도 없이 느리적 말하면서 음성 편집, 영상 편집 이런 거 완전 처음일 때라 욕 많이 먹었거든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어투가 졸리다, 한 말 또 했다, 뭐 이런 거 제가 스스로 만든 흑역사죠.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 마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진행할 거예요. 혹시 이미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초반에는 비슷한 내용을 풀어서 말할 거니까 좀 스킵하셔도 돼요. 첫 번째 단락. 나는 왜 합의금이 많았을까? 합의금이 만족스러운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데 그게 많은 거예요. 또 다시 합의금 구성을 언급해야 내용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얘기를 할게요. 이미 예전 영상들에서 수차례 반복했지만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았을 경우 합의금은 부상 등급에 따른 부상 위자료 플러스 통원치료 횟수당 8,000원씩 곱해지는 교통비 플러스 합의 이후에 예상되는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이렇게 구성이 돼요. 유명한 변호사, 손해사정사, 보험사 담당자 이런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대개 합의금은 5, 60만원 정도가 적정 금액이라고 하고 100만원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라고 해요. 그 말이 맞아요. 네 전에 영상에서 봤는데 통원치료는 120에서 150만원이 일반적이라며 왜 전문가들이랑 의견이 달라?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라나요? 전문가들 말이 맞아요. 보통 입원할 수준이 아니면 위자료는 15만원에서 20만원 선 일반적이고 교통비는 8,000원씩 나오니까 한 달 동안 매일 쉬지 않고 나와봐야 20만원. 그거 합치면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거기에 10만원 더 챙겨줄 테니까 이거에 만족해. 그래서 한 50만원. 그놈 참 진상이네. 알았어, 60만원 더 챙겨줘서 100만원 채워줄게. 이거 먹고 떨어져. 이게 그 전문가분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고 했죠. 예를 들어 최근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올해 3월 말에 사고 후 5월 말에 합의하였습니다. 치료는 통원만 주 2회씩 받았고요. 처음에는 35, 44, 99 제시하더니 99 제시 이후에는 합의금이 줄어들 거라고 하더군요. 아파서 계속 치료받았고 150에 합의하였습니다. 되게 이렇게 돼요. 어라, 전문가들 의견은 저것보다 훨씬 낮아야지 정상이라고 하던데 왜 나는 이렇게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지? 난 그냥 아프니까 치료받겠다고 했을 뿐인데 왜 자꾸 합의금을 높여주는 거야? 그건 향후치료비라는 항목 때문이에요. 향후치료비는 좀 근본이 없는 합의금 구성 요소인데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으면 보험사 손실이 점점 더 커지니까 빨리 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한 장치 같아요. 예를 들게요. 입원은 안 했고 통원 치료만 받았는데 합의금을 140만원 받았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내 합의금 140만원의 계산식을 문자로 보내줬다면 거긴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상 위자료는 15만원, 통원 치료비는 25회 곱하기 8,000원 해서 20만원, 향후 치료비, 이게 중요한데 1회 치료비당 25,000원 곱하기 6주, 즉 42일, 이거는 105만원. 이걸 다 합해서 140만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합의금은 약관상 나와 있는 부상위자료와 통원치료비까지고 거기에 플러스 옛다 먹고 떨어져라 이런 정도.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여기저기 아프고 시간도 많이 낭비했고 평생 받을 필요도 없었던 치료를 이것저것 받아야 했고, 그런데 4, 50만 원 준다고 오케이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약관에도 법률에도 없는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합의금을 높여준 거죠. 이만큼 줄 테니까 빨리 합의해달라고. 아니, 보험사에서 뭐하러 합의금을 높여줘? 그게 이득이니까요. 환자가 치료를 계속 받아서 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약관을 넘어서는 높은 합의금을 줘서 치료를 중단하게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합의금을 전문가들이 알려준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합의금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단락, 합의 후의 치료비는 왜 비쌀까? 아까 계산식을 다시 가져올게요. 여기에서 향후치료비만 따로 보면 향후치료비는 1회 치료비 25,000원 곱하기, 이게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핵심 요소였죠. 여기 잘 볼까요? 1회 치료비가 25,000원. 와, 후하네요. 치료비가 25,000원이라니. 병원 한의원을 가서 25,000원을 쓰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제 한의원 기준으로 보면 14,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처음 방문했을 때 초진료 가산, 방문 시간이 야간이어서 야간 진료 가산, 내과 진료와 외과 진료를 병행, 각종 시술을 전부 다 받았을 경우, 그런 경우는 한 14,000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적으면 5,000원 안팎일 수도 있고요. 야, 그런데도 25,000원? 이렇게 후하게 치료비를 계산해 주다니. 보험사 담당자들은 다 전문가들인데 왜 이렇게 엉성한 계산을 해줬을까요?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교통사고로 목이 아팠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뒷목의 통증은 오래 가기도 하고 완치되었다고 생각된 시점 이후에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파와요. 이런 걸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다 낫지는 않았지만 보험사 담당자하고 합의 협상이 좀 원활하게 되어서 예상보다 높은 합의금을 받을 타이밍을 잡은 것 같고, 아픈 것도 많이 줄었고, 그럼 합의하셔야죠. 그게 이득일 텐데. 문제는 합의하고 난 다음날 다시 목이 아파. 그냥 좀 참을까 했더니 치료 없이 참기에는 좀 통증이 강해. 그럼 뭐 치료 받으러 가면 되죠. 아, 아파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병원 한의원으로 갔어요. 전에 치료 받던 대로 받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뭐 추나요법이니 약침요법이니 이런 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접수대에서 4만 원을 넘게 내래요. 에이? 무슨 놈의 치료비가 4만 원이나 돼? 내가 뭐 했다고?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강제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돼요. 그래서 보험이 아주 익숙하고, 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보험이 적용되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어차피 보험료는 매달 월급에서 뜯겨왔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있어서 생긴 통증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해자가 치료비를 내요. 누가 날 때려가지고 다쳤다. 그럼 그 치료비는 전부 다 그 때린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그런 폭행 사건에 대해서 치료비를 부담해주지 않아요. 이건 국민건강보험의 법률에 명시된 거예요. 물론 나를 때린 사람이 돈 못 주겠다, 감옥 갈란다 이런 상황이 되면 건강보험에서 해줘요. 나중에 어떻게든 그 가해자한테 그 돈은 돌려받을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는 무조건 가해자가 있죠. 그런데 차사고는 차가 흉기나 마찬가지니까 크게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해자가 치료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차량은 강제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해자 대신에 보험사가 내주는 치료비로 그동안 치료를 받으신 거잖아요. 저 25,000원이 바로 그거예요. 보험사가 생각했을 때 1회 치료비는 25,000원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 이후의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한 번 치료받을 때마다 25,000원씩을 쳐주는 거다. 그 한도에서 치료를 받아라. 그렇게 계산해 준 거죠. 막상 여기까지 보니까 1회 치료비 25,000원이라고 적당히 적어준 향후치료비 항목이 사실은 큰 돈이 아니에요. 25,000원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냐면, 며칠 전 오신 분이 의료보험이 정지돼서 당분간 자비로 전액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차트를 볼게요. 이분은 낮에 오셨고 야간진료 가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부항을 딱 한 개 했어요. 그리고 침은 5개 맞았어요. 뭐 전기침을 건다든지 물리치료를 다른 거 해줬다든지 뭐 핫팩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딱 저것만 부항 1개, 침 5개. 그런데 건강보험이 안 돼서 그 환자분이 내신 돈은 27,880원이에요. 아마 노인 환자분이 건강보험으로 같은 치료를 받으셨으면 뭐 2,000원 정도? 그 정도를 냈을 텐데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했죠. 합의 후에도 안 돼요. 그래서 한방뿐 아니라 양방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치료비의 3배에서 4배 사이의 비용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양방병원의 수가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전기로 자극하는 저런 흔한 물리치료기라든지 핫팩 정도만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을 거예요. 어쨌건 이 합의금에 만족한다고 해서 합의하셨잖아요. 치료비가 1회당 25,000원이 넘을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사인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나는 이걸 사인하는 순간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자동차 보험에서도 제외된다. 그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합의하겠다. 충분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사인하셨거든요. 합의한 이후에 교통사고로 발생했던 목의 통증을 치료받으려면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몇만 원씩 나오고 실비보험 가입자라고 할지라도 개정된 실비보험 표준약관이면 비급여 치료를 받은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비 적용도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몇 번만 그렇게 치료받으면 될 테니까 그냥 비싸더라도 그렇게 치료받는 게 마음 편하죠. 그 돈이 아까워? 그럼 아픈 거 참아야죠. 약국에서 진통제 사서 드시면서 버텨야죠 뭐. 정리하면 합의 후에 일정 기간 받는 치료는 절대로 저렴할 수 없다. 왜냐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 번째 챕터. 난 별로 안 비싸던데. 몇몇 분은 뭔가 이상할 거예요. 나는 7년 전에 교통사고로 목을 다쳤고 요즘도 이따금씩 뒷목이 땡겨. 교통사고 후유증이래. 그런데 그냥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줘서 치료비 별로 안 나오던데? 그건 당연해요. 사고 후에 합의 전까지는 상해, 즉 다친 걸로 인정돼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거고 한참 지나서 목이 아픈 거는 뭐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니까 그건 그냥 아픈 거예요. 질병이죠. 둘 다 목이 아프다는 동일한 통증을 호소하지만 합의하기 전에는 S코드의 병명으로 상해로 인정되고 한참 지나서의 후유증은 M코드의 병명으로 질병으로 잡히거든요. 사고 난 지 오래 지나서 치료받는 거는 건강보험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리하면 합의 직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치료비가 비싸지만 합의 후에 한참 지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예전과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음 챕터. 건강보험은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 여기까지 왔으면 파생되는 의문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합의한 다음날 목이 아파서 치료받은 건 건강보험이 안 돼. 그런데 1년 후에 재발돼서 치료받는 건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럼 6개월은? 3개월은? 한 달은? 과연 언제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될까요? 원칙부터 말할게요. 원칙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 결정은 의사가 하는 거고요. 내가 봤는데 이건 아직 염좌야.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하면 안 돼. 아니야. 내가 보기에 이건 염좌가 아니고 부상 후에 남아있는 후유증이야. 이렇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결정은 1차적으로 무조건 인정이 돼요. 의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물대포를 맞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람도 의사가 병사라고 하면 병사예요. 그건 일단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진료에 대한 판단 권리는 분명히 의료인에게 있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선이면 문제가 돼요. 교통사고 나서 열심히 치료받다가 합의하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똑같은 부위에 치료를 해주면서 이걸 근육통이라고 진단했다고? 이러면 조사 나올 수 있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똑같은 증상이 진단명이 바뀌고 코드가 바뀌고 이래요. 그런데 이건 돼요. 이 환자는 교통사고 났을 때 경추 1번에서 3번까지의 염좌로 치료를 했지만 합의 이후에 치료받은 건 그 전날 과도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경추 6, 7번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해서 치료한 거고 그 근거로 이런 위치였고 이런 근육이었고 이런 치료를 했다. 이런 내용이 차트에 적혀있으면 상관없어요. 즉 떳떳한 상황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틀 전까지는 분명 염좌였어. 전문가로서의 의견상 이건 분명 근육통이야. 이틀 전까지는 똑같은 부위의 염좌였는데 이건 어쨌건 근육통이야. 내가 의사니까 내 말이 맞아. 이건 안 되죠. 이런 식이 되면 환자분은 나중에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혜택받은 치료비를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의료인은 뭐 징계 안 받아요. 환자분이 손해보는 거지. 원래 전문 의견을 내는 거는 징계 안 받아요. 아까 말한 그 물대포 그분도 진료 잘하고 계세요. 그럼 이런 거 굳이 조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뭔가 의심스럽냐 의심스럽지 않냐 이런 게 전혀 상관없어지는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합의한 다음날 바로 똑같은 부위의 치료를 받으면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고 이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상하죠. 몇 개월이 지난 후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 사이 어디쯤인가가 상식선일 텐데 사실 저도 정확한 시점은 몰라요. 공단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이상한 거고 조사를 나오겠다면 나오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본인의 진단 주수를 넘기고서 그러니까 뭐 진단 2주, 진단 3주 이런 거 그걸 넘겼는데도 문제 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사고로 전치 3주가 나왔어. 그런데 합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 자동차 보험 치료일로부터 3주를 넘긴 다음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건 절대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원래 진단 주수의 취지 자체가 그런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혜택을 전혀 문제되지 않게 보려면 자기의 진단 주수만큼, 그러니까 전치 2주면 2주 후부터, 전치 3주였으면 3주 후부터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애시당초에 나는 2주 진단 나왔으니까 한 2주 정도는 치료 안 받아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는 돼서 합의를 해야,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꼼수편, 이건 대본을 다 지웠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글을 적긴 적었었는데 원리가 너무 간단해가지고 악용할 여지가 있겠더라고요. 이건 범죄예요. 그래서 싹 다 지웠어요. 패스. 사보험과 욕심, 유명한 말이 있던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뭐 이런 거. 내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였어, 치료는 웬만큼 받았어,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도 받았어,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죠. 아직 아프면 뭐 적당한 치료를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받으면 되는데 뭐 그래봐야 몇만 원 안 될 텐데 아무래도 치료비를 좀 더 아꼈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이 생길 수 있겠죠. 원래 다니던 병원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니 거긴 사정권이 아니까 건강보험을 안 해줘서 큰 돈을 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병원을 바꿔요. 자기의 교통사고 사실을 모르는 병원으로요. 거기 가서라도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별 이유도 없이 괜히 목이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들키지 않고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상해보험을 들었단 말이야. 어제 운동을 좀 과하게 했더니 목이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상해보험 혜택이 안 돼요. 목을 삐끗했다 뭐 이렇게 해야지 S코드가 돼서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제 어디서 목을 부딪혀가지고 삐끗했다 이렇게 하면은 S코드가 돼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치료받은 게 코드번호 S13.4 경추의 염자, 그리고 합의한 다음에 목 삐끗 어쩌고 해가지고 받은 게 역시 S13.4 경추의 염자, 결국 같은 치료 받은 거잖아요. 이거 많이 이상하죠. 자신의 범행 도구가 남았다고 환불하러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몇 푼 더 아껴보겠다고. 그러니까 범죄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면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없고, 머리 앞만 써봐야 나중에 걸릴 만한 구멍이 생겨요. 걸리면 집으로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찾아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습니다 라면서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걸린 저희 환자분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 얘기에 따르면 밤에 2명이 집으로 찾아오더래요. 결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본 원칙대로 하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한 거 있죠. 내가 전치 2주 나왔다. 그러면 한 2주 동안은 내가 치료를 안 받아도 되겠다 싶을 때까지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합의하시면 되는 거고, 합의한 날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나면 그냥 뭐 편한 병원 한의원 가가지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되죠. 이러면 뭐 신경 쓸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합의금 협상 문제 등으로 성급하게 합의했다. 그랬더니 합의하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또 아파. 그럼 분명 합의금을 높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건강보험 포기하고 무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 돼요. 뭐 간단한 치료 한 번 받고서 3, 4만원씩 치료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게 속편해요. 그렇게 몇 번만 하면 날짜 지나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기가 올 테니까요. 여기에다가 뭐가 좀 이득이 될까 싶어서 욕심내고 꼼수 부리고 병원에 가서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료면에서도 부정확한 치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걸리게 되면 돈도 뱉어내야 되고. 아직 편집 전이긴 한데 아마 내용이 워낙에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건 필수겠네요. 전체를 요약해 볼게요. 보험사 약관을 기준으로 본인은 합의금을 많이 받은 거예요. 뭐 약관 자체가 워낙에 짜기 때문이긴 한데 일단은 무조건 많이 받은 거예요. 그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1회 치료비로 제법 많은 금액을 책정해 준 건 이유가 있어요. 다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향후에 건강보험에서 제외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합의 직후에 치료를 받으면 비싼 치료비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줄여줄 수 있는 꼼수는 있지만 추천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합의를 할 때에는 내가 이거 합의를 하고도 한동안 치료를 안 받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나을 때까지, 이때까지는 합의를 미루세요. 그 사이에 가능한 충실히 치료를 받으시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합의를 잘 못하니까 이 타이밍이 아니면 난 합의를 잘 못할 것 같아, 이게 최적정선일 것 같아, 이래서 합의를 하셨다면 그 뒤에 치료비는 조금 비쌀 수 있다는 건 각오하는 거죠 뭐.